일단 내 소개부터. 나는 샘 OTT 대령이야. 지구방위대 한국사령부 소속 홍보 담당관이지. 잘 알겠지만 이 영상은 방위대 대원만이 볼 수 있어. 좀비로부터 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대원들아. 나도 잘 알고 있어. 여러분이 무척 지쳐있단 걸. 오늘도 한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좀비와의 전쟁이 어언 60년. 우리는 이미 2세대를 지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종말을 물려줘야 할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건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야. 어쩌면 우리는 인류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는지 몰라. 이 실마리를 풀기 전에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게. 좀비 팬데믹 이후에 태어난 대원들을 위해서 말이야. 시작은 한국의 어느 동물원이었어. 그곳에서 돌보던 개가 침팬지를 물었지. 그 개는 광견병에 걸려 있었어. 침팬지는 사육사를 물었고 사육사는 동료와 관광객을 물었지. 그 동물원은 서울 중심부에 있었어. 대응은 신속했지만 전파를 막지 못했고 일주일 만에 서울을 집어삼켰어. 전염 속도는 기하급수적이었어. 많아진 좀비는 더 많은 좀비를 만들었어. 3개월이 안 돼서 전 인류를 감염시켰어. 인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하지 않을게.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전 세대의 해결책을 연구한 건 시간 낭비야. 이 바이러스는 단순한 광견병 바이러스였어. 하지만 기존에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지. 이건 뇌와 신경을 파괴하지 않았어. 점령했지. 그리고 이용했어. 더 많은 사람을 물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숙주가 가진 모든 운동 능력을 극단까지 끌어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좀비의 모습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실마리에 대해 알아볼 거야. 여기서 해결 방법을 찾을 거지. 이 실마리는 서울에 위치한 어느 박사의 연구소에서 발견됐어. 이 연구소는 서초에 있었어. 우리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믿을 수 없었어. 이 근처에 서식하던 좀비들은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거든. 너희도 알겠지만 대개 좀비들은 인간을 보면 먼저 덤벼들곤 해. 우리가 특정 지역을 정찰하려면 우리는 좀비와 싸우거나 인지범위 밖에서 이동해야 했지. 그런데 정찰병들은 그냥 걸어갔다고. 좀비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 그 좀비들이 자기들을 관찰했다고 표현했지. 말 그대로 관찰이야. 그건 지적 능력을 뜻해. 여기에 더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했어. 그들이 마치 선사시대 인류 같다고 했어. 옆에는 좀비의 시체가 있었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것들이 좀비를 사냥한 거라고. 이곳의 연구자가 이시운이라는 걸 찾아냈어. 폐허가 된 연구소에서 홀로 연구했지. 생물학 박사였어. 동시에 중동전쟁에 참전했던 의무병이기도 했지. 그 때문에 좀비 한복판인 서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던 거야. 우리는 연구소 근처에 지적 좀비들이 실마리라고 확신했어. 그리고 그건 분명 이 박사가 해낸 것이었지. 문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른다는 거야. 이시운 박사는 이미 60여 년 전의 인물이고 팬데믹 이후 약 3년 뒤에 연구소에서 사망했지. 우리는 그가 남긴 몇몇 단서를 통해서 해결법을 찾아야만 해. 안녕 대원들. 송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을 보내는데 애를 먹었어. 이해 부탁해. 그럼 우리는 다음 논의에 들어가 보자. 박사의 연구실에서 얻어낸 건 많지 않아. 고작 해약 키워드와 그와 관련된 몇몇 기록뿐이야. 크리스퍼, 뽀삐, 북한, 사육사, 붉은 여왕. 박사는 주로 노트에 기록을 남겼어. 대부분이 좀비 때문에 훼손됐지. 새로운 기록을 찾기 전까진 이것들에 의존해야 돼. 일단 크리스퍼는 유전자 가위야. 뽀삐는 박사가 죽기 전까지 기르던 진돗개고 아마도 박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자신의 개로 실험을 한 것 같아. 광견병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려고 했겠지. 좋은 소식이야. 이시운 박사의 뽀삐 연구 노트가 발견됐어. 우리는 그걸 영국의 WHO 연구소로 보냈어. 그들의 말로는 이시운 박사가 좀비 바이러스를 역설계한 것 같다고 해. 박사가 어느 부분의 염기 서열을 조작했는지 그것만 알아낸다면 우리는 파회법을 찾을 수 있어. 안 좋은 소식이야. 우리는 모든 실험을 종료했어. 정찰팀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했거든. 박사가 남긴 실험 영상이야. 뽀삐야, 미안해.
우리 뽀삐와 박사에게 명복을.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지? 이시훈 박사는 실패했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박사가 방법을 찾은 건 분명해. 아마 뽀삐의 실험이 있기 전에 그가 시행한 어떤 실험이 뒤늦게 효과를 발휘한 거겠지.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해. 아직 3개의 키워드가 남았어. 북한, 사육사, 붉은 여왕.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까? 이 사실이 진전일까?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 이시훈 박사를 조사하던 중에 그의 아내가 세노 다카코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정찰병을 일본으로 급파해서 그녀가 누구인지 찾았어. 그리고 사육사란 사실을 깨달았지. 그의 기록에 적힌 사육사란 단어와 이 사실을 어떻게 연결할까? 더 깊게 파고들어보자. 그녀는 견종 사육사였어. 하지만 단순한 사육사는 아니었어. 왜냐하면 유전공학을 공부한 박사였거든. 그녀가 했던 일은 인간에게 적합한 고지능 견종을 만드는 일이었어. 이제 짐작이 가나? 중요한 건 그녀가 사육사였단 점이야. 유전자 조작과 같은 생명공학을 사용하지 않고 고지능성 견종을 만들려고 했어. 이 이야기는 북한과도 연결돼. 일단 북한이 우리가 가는 여정에 어떤 도움을 줬다는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북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국가가 아니거든. 오히려 우리는 좀비화 이전의 북한에 초점을 맞춰야 해. 고립되고 억압되고 불순분자를 찾아내 제거하는 시스템. 이게 뭘 말해주는 것 같아? 맞아. 선택이야. 북한과 지도부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건 자연 선택에 가까웠어. 자연 선택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인위 선택. 정치 사상범 100여만 명을 죽이고 성분 제도를 통해 결혼을 통제하는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보다 수능적인 인간으로 개량된 거지. 목적은 다르지만 세노 다카코가 했던 일도 비슷해. 보더콜리와 골든 리트리버가 개량됐다는 걸 알고 있겠지? 세노 다카코는 인간 수명의 3분의 1만큼 장수하면서 더 건강한 견종으로 개량하려고 했어. 무엇보다 언어 지능을 인간의 5세 수준으로 무려 2세나 증가시키려고 했지.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지만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사망했어. 조금씩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북한과 사육사를 연결하면 선택이란 키워드가 생겨. 그게 무엇을 말할까?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졌던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대를 거치면서 전염성은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졌기 때문이야. 그럼 이시훈 박사도 좀비 바이러스의 그런 과정을 촉진한 걸까? 그렇다면 이건 아무 쓸모도 없어. 전 세대의 지구방위대 연구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와 같은 진화는 좀비 바이러스에 적용되지 않거든. 오히려 더 강해지기만 했어. 마지막 열쇠는 붉은 여왕에 있어. 아직 어떤 대원도 붉은 여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해. 어리석었어. 답이 아주 쉬웠는데 아무도 몰랐어. 아니, 우리에게 어려웠는지도 몰라. 지구방위대원들은 생물학이나 생명공학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찾아냈어. 붉은 여왕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등장인물이야. 한 장면에서 앨리스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제자리를 맴돌아. 그러면서 여왕이 이렇게 설명해줘. 여기서는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도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단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자연 선택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바로 오늘 그 의미를 깨닫게 됐지. 바로 붉은 여왕 가설이야. 생물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나 경쟁 대상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며 멈추는 순간 도태된다. 이시훈 박사는 좀비 바이러스와 좀비 팬데믹을 일종의 진화로 본 듯해. 그래서 그 반대도 진화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생존한 몇몇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를 데리고 서초 연구소 주변을 수색했어. 그리고 발견했어. 좀비 진화의 흔적을. 아마도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눈에 띄는 진화가 나타나기엔 60년은 너무 짧으니까. 하지만 좀비는 달라. 생식으로 태어난 좀비가 생식 능력을 갖기까지 고작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60년이란 시간은 곧 120세대를 거칠 수 있다는 뜻이지. 박사는 좀비를 인위 선택해서 번식시킨 거야. 인간의 성향이 일부나마 보존된 개체를 선택해서. 붉은 여왕 가설은 유성 생식의 강점을 대변해 유전적 다양성을 활용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지. 어쩌면 박사의 인위 선택은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도록 진화를 거듭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인간 신체의 일부가 되도록 휴먼 바이럼으로 진화시켰는지 몰라. 우리는 희망을 찾았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 사냥의 시간이야. 좀비들 가운데 성격이 온순하고 인간에게 덜 적대적인 개체를 찾아 그리고 번식시키고 돌봐.
서초에서 고지능성 좀비들도 이용할 거야. 종자로 되겠지. 몇몇 개체를 다른 집으로 이송하고 있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견뎌야 했던 시간 곧 끝나가고 있어.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어.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